속의 염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백내장, 녹내장, 망막, 시신경 손상 등 눈 속의 중요 구조들의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입니다. 망막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망막 질환들 중에서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포도막염, 난치성 망막 질환, 안구내 종양을 진료보고 있습니다. 눈 속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포도막염이라든지 망막에 생기는 망막염, 그리고 눈 표면인 각막과 결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망막과 시신경을 침범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각막 질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각막염이 진행하게 되면 각막 손상으로 인해서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가장 흔한 질환들 중에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질환 명칭 그대로 이제 눈의 건조함을 유발을 하고, 이러한 안구 건조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눈 표면에 상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물감, 눈이 시림, 또 충혈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결막염의 경우에는 이제 결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눈의 흰자 부분이 충혈이 되고 눈물이 나고 또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눈 속에 분비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경우는 눈 속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눈의 통증을 좀 심하게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눈부심이라든지 눈의 충혈, 그리고 눈 뒤쪽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비문증과 시력 저하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은 사실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눈물층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은 이 기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름 성분으로 구성된 지방층은 눈물이 잘 증발하지 않고 잘 눈 표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방 성분은 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그 기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이봄샘의 기능 장애가 있다거나 혹은 염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물의 그 기름샘 분비가 저하되고, 이러한 질 저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방층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이 잘 증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따가움증이 발생한다든지 눈의 이물감 또는 표면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눈꺼풀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구건조증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안구건조증을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각막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손상은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눈물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우 혹은 눈물 분비량이 정상적이더라도 눈물막의 장애로 인해서 분비된 눈물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서 안구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눈물 분비량이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 눈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한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눈물점 마개를 사용을 해서 적절한 눈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막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바이러스성 결막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성은 말 그대로 저희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이 눈에도 이런 결막염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초기에는 충혈도 심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분비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질병 명칭 그대로 바이러스로 인한 결막염증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회복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1, 2주 정도는 이런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하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말 그대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움증, 또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흰자가 붓고 눈꺼풀까지 같이 붓는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알레르기를 유발했던 그 유발 항원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2차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안약으로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간 안약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안약을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초기의 급성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시행해 볼 수 있는 대증요법으로는 냉찜질을 눈에 가볍게 시행하는 것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눈 속에도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눈 속에 포도막에 생기는 포도막 흑색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생기는 망막 모세포종, 또 성인에서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유리체 망막 림프종 등이 대표적인 안군의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막염 환자들은 초기에 일단 눈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시력 저하가 같이 발생할 수 있고 눈의 충혈, 시야의 흐림, 또 눈부심 증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도막염이 계속 치료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야 결손 및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초기에 치료를 한 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기에는 보통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은 약물들을 이용을 해서 급성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들은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면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포도막염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약물 치료에 더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재발의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푸스라든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2차적으로 눈에 포도막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막염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포도막염을 유발한 다른 숨은 원인이 있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러한 루푸스나 강직성 척추염 또는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안과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한 번씩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의 휴식 및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눈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게 되면서 난방을 강하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방 안에 아무래도 습도가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눈물은 더 자주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인공 눈물을 또 사용하는 것이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서 눈의 깜빡임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눈물이 증발이 되고 눈의 건조증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별한 눈에 문제가 없더라도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신다면 본인이 모르고 있는 다른 어떤 숨겨진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